도함수의 활용 1번이고 도함수의 활용 2번까지 해서 아마 여러분이 수능을 본다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나올 단원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뭐 앞에 있는 선배들도 여기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이스토리나 마플이나 이런 기출 문제집 같은 거 풀어보면 요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엄청 많고요. 어려운 문제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얘기도 많고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오늘 해보고요. 또 문제 풀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들도 또 있어서 오늘 다 뭐 여기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의 이야기 하겠지만 해야 될 얘기를 다 하진 못할 것 같고 그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얘기하든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 얘기는 접선입니다. 이 얘기를 먼저 좀 할까요? 큰 그림을 좀 그려보면 미분이라는 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앞에서 뭐 했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이야기했고 그리고 미분 계수, 뭐 미분 가능성, 도함수 그리고 미분법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앞에 있는 단원인데 얘네 가지고 결국 뭐 하는 거냐면 미분 계수 찾는 거였거든요. 이 미분 계수가 뭐였냐면 그림으로 따지자면 접선의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거여서 그래서 활용의 첫 번째 주제로 나오는 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얘도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지만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나서 보면 약간 곁다리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접선의 방정식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게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래서 요 이야기 하나 나오고요. 그 접선의 방정식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죠? 뭐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무슨 증감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3,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여기까지죠. 극대 극소까지 오케이. 그래프까지. 요거까지가 이제 도함수 활용 첫 번째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도함수 활용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최대 최소,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그리고 속도과 속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 이 앞에 있는 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고 그 그려진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 방정식 실근의 개수, 뭐 부등식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다 결국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래프랑 독립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항상 제가 오늘 하는 설명들 당연히 설명하면서 그래프 그려가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래프랑 항상 연동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접선 이야기부터 시작을 좀 해볼 텐데 접선이라는 건 그냥 접하는 직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만만한 게 3차 곡선이니까 3차 곡선에다가 접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그죠? 이런 애들을 얘네들을 접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직선이기 때문에 접하는 직선이잖아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어떤 방법을 쓰냐면 지나가는 점을 하나 찾고요. 기울기를 찾아요. 이게 또 1학년 때 했던 이야기부터 하자면 1학년 때 우리 처음에 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울 때 유형을 4가지나 배워요. 분류하는 것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지만 이 4가지 뭐냐면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진 경우 그게 첫 번째고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이 주어진 경우 지나가는 두 점이 주어진 경우 하필이면 그 두 점이 x절편이랑 y절편인 경우 이렇게 해서 4개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뭐 4개를 지금 다시 다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 4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 거 지나가는 점 하나랑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 다시 접선으로 돌아와서 보면 얘를 y는 fx라고 하고 요 점의 x좌표를 a라고 하면 요 점의 좌표는 이제 a, fa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 접선의 기울기는 f'a겠죠.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니까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될 거냐면 지나가는 점이 FA고 기울기가 F'A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모양을 생각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지나가는 점이랑 기울기만 찾으시면 해결이 되는 녀석인데 접선이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면 이런 소리예요. X하고 Y는 어차피 살아 있어야 되는 거고 F는 문제에 있겠죠? F'은 문제에 있는 거 여러분이 미분해서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뭐만 잘 유심히 찾으면 된다는 얘기냐면 요 A 있죠, A. 요 A라는 녀석만 잘 찾으시면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A가 누구라고? 이 A가 누구라고? 접점의 X좌표라고. 그죠? 접점의 X좌표만 잘 찾으시면 fx에 대입해서 함수값 찾으면 되고 미분해서 대입한 다음에 기울기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시키는 건 우리 1학년 때 했던 직선의 방정식이랑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찾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책에 있는 것도 그래도 유형이 한 3가지 되거든요. 이것도 접선 찾으세요라고 하는 거. 빨리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아예 그냥 접점이 주어진 경우인데 얘는 뭐 그냥 이거 자체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게 아니지. 뭐 예를 들어서 뭐 y는 fx 위에 뭐 3,f3에서의 접선을 구하세요. 그럼 뭐 3이라고 나온 거니까 f3이야 대입해서 찾으면 되고 미분해서 대입해서 찾으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거 자체예요. 그래서 그건 더 이상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접선 역시나 당연히 이렇게 생긴 거 딸랑 하나밖에 안 생깁니다. 접점이 하나 나오는 거니까. 두 번째 게 뭐냐면 이제는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인데 기울기 m이 주어진 경우 그럼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런 거거든. 요 곡선 위에 기울기가 1인 접선 찾으세요. 그러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2개 그을 수 있거든요. 뭐 항상 2개는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일 수도 있고 뭐 차수가 좀 높아지면 여러 개 그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기울기가 주어진 거지 접점이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접점의 x좌표를 적어가지고 찾아야죠. 어떻게 찾을 거냐면 F'X가 M이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푸시면 되죠. 접선의 기울기가 M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으면 된다고. 이 X가 누구일 거다? 요 점의 X좌표와 요 점의 X좌표일 거다. 그럼 요거 찾아서 다시 fx에 대입하고 요거 찾아서 fx에 대입하면 지나가는 점이 나올 테니까 그 점이랑 기울기 가지고 접선을 찾으면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엔 이렇게 생긴 방정식 하나 풀어보시면 해결이 될 거고. 세 번째 게 약간 골치 아픈 건데 세 번째 나오는 건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거든요. 뭐 P, Q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또 똑같이 3차 곡선이 이렇게 있고 3차가 있고 곡선 밖에 뭐 이런 점에서 접선 그어보세요 그러는 거야. 그럼 그림을 생각해 보면 하나는 이렇게 그어질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그어질 거고요. 그죠? 얘도 접하는 거고 얘도 접하는 거고 심지어 이쪽으로도 이렇게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도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선이 3개나 그어집니다. 지금 만약에 요점이었으면 접선이 3개 그어지는데 이 3개의 접선을 살펴보면 점 다 다르고요. 접선의 기울기도 당연히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 가지고 풀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하건데 어쨌든 필요한 건 누구냐면 접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일단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접점 x좌표를 a라고 두고 풀기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식에 a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a라고 두고 식을 완성시켜 놓으면 x하고 y도 문자로 살아있을 거고 fa나 f'a도 다 a에 관한 식이 될 거예요. 엄청 길다랗게 생긴 장황한 식이 될 텐데 요 녀석 이제 우리는 a를 찾아서 대입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요 녀석이 어딜 지나간다는 이야기냐면 이 점 좌표 p, q라고 했으니까 p, q라는 점을 지나가더라 라는 거야. 식을 써보면 미지수가 a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을 텐데
지나가는 점이 P, Q니까 PQ를 대입해버리면 PQ는 숫자예요. 그럼 이제 얘는 A만 미지수로 남아있는 녀석이어서 결론적으로 이건 A에 관한 방정식이 될 것이고 이 방정식의 해를 찾으면 그게 바로 접점의 X좌표들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유형이 사실은 가장 어렵고 좀 까다로운 녀석이고요. 우리 책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녀석 꼭 기억하시고 기억해야 될 건 결국 접선 그러면 접점의 X좌표를 먼저 찾을 생각을 꼭 하시면 돼요. 문제에 나와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되고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면 되고 아예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접점의 X좌표를 A라고 두고 푸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 접선 가지고 몇 개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하나는 요거 곡선 밖에 있는 점인데 이거는 미안하지만 다짜고짜 좀 외우시고요. 칠판 한 바닥 정도 하면 증명할 수 있는데 해봤자 어차피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외우세요. 그림을 3차일 때만 쓰는 거예요. 3차 곡선이고요. 우리 작년에 다 배웠으니까 극대점이야. 극소점이야. 극대와 극소의 딱 중점이에요. 곡선 위에 있거든요. 이름이 있어요. 얘도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건데 뭐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어쨌든 이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마치 삼중근 만나듯이 접하면서 교차되거든요. 뚫고 나가거든요. 그럼 3차 곡선 하나랑 요 변곡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그어보면 칠판이 지금 4개의 영역으로 분할이 됐잖아요. 이 4개의 영역에서 3차 곡선에다 접선을 긋는다고 치면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일정하거든요.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공간 있죠. 즉 여기나 여기 이 영역에선 접선을 3개씩 그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영역에 존재하는 어떤 점을 내가 고르면 접선을 하나, 둘, 저 밑으로 3개 이렇게 그을 수 있다고요.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야. 여기를 골라버리면 저 위로 가는 거 접선 하나, 이쪽으로 가는 접선 하나, 또 이쪽으로 가는 접선 하나 이렇게 해서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뾰족한 지점이 있는 이 영역에서는 3개씩 그을 수 있고요. 둥그렇게 생긴 영역에서는 접선을 하나씩밖에 못 그어요. 이런 데서 점 하나 골라보면 접선 요거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접선 하나. 이거 말고는 접선 없다고요. 접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돌려보면 접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다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접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요 영역에서는 3개씩 그을 수 있고요. 요 동그랗게 생긴 영역에서는 하나씩 그을 수 있고 각각의 선 위에서는 또 다 2개씩 그을 수 있거든요.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2개, 2개. 이게 왜냐면 이 점에서 접선 그어보세요. 그러면 요거 자체가 하나의 접선이고요. 얘가 접점이 접선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직선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점을 고르면 직선 자체가 접선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랑 오른쪽 위로 요쪽으로 그어져서 또 접선이 하나 그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선 위에선 다 2개씩 그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요 두 선이 만나는 변곡점 여기서는 하나밖에 못 그어요. 그래서 3개, 3개, 하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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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뾰족한 영역에선 3개씩, 동그란 영역에선 하나씩, 선 위에서 다 2개씩, 그리고 선 2개가 만나는 점에선 하나. 곡선이 꼭 극대극소가 있는 게 아니라 3차의 경우엔 극대극소가 없는 경우도 이렇게 있는데 변곡점에서 어쨌든 접선을 긋고 나서 보면 뾰족한 점에서 3개, 3개, 하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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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곡선 밖에 혹은 곡선 위에서 접선 긋는다고 치면 몇 개 그을 수 있니? 했을 때의 결론이거든요. 말했지만 증명 안 할 거니까 그냥 외우세요. 물어보는 경우 꽤 많이 있고요.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과정은 제가 생략하겠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이 곡선 밖에서 우리 접선 긋는다고 쳤을 때
접점 X좌표를 A라고 하고 A에 관한 방정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곡선이 3차 곡선이었으면 FA는 A에 관한 3차식이 되었겠죠. F'은 2차인데 거기다 A를 곱할 거니까 역시나 3차가 되거든. 이거 A에 관한 3차 방정식이에요. 그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접점의 개수가 결정나고 접선의 개수가 결정이 나는 거야. 이 A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이 3개라는 건 접선이 3개라는 이야기예요. 접점이 3개니까 A에 관한 방정식인데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 접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죠? A에 관한 방정식인데 실근이 2개야. 그럼 접점도 2개, 접선도 2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P, Q가 존재하는 영역을 곡선에다가 대입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고, 뭐 가장 1차원적으로 쓰는 건 이런 거 나오거든요. 3차 함수 곡선 나와 있고, 뭐 Y좌표가 뭐 A,1에서 A,1이라는 데서 접선 그었더니 접선을 3개나 하나밖에 못 긋는데 A의 범위 구하세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이 A,1이라는 건 뭐 이렇게 그었을 때 하나밖에 못 그어. 그럼 여기서 여기에 있던가 여기서 여기에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방정식 근의 개수 이야기하고 나서 혹시 문제 나오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어쨌든 요 그림 나중에 언젠가 쓰이게 될 거니까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접선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 직선이랑 곡선이랑 직선이 접하는 이야기를 우리 하고 있는데 곡선이랑 직선뿐만 아니라 곡선이랑 곡선이 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얘의 y는 fx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거 요거 y는 gx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지금 요 상황이 두 곡선이 접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으시면 되냐면 만나기는 만나는데 서로 대소 관계가 역전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만났는데 계속해서 fx가 위에 있죠. 이런 상태가 약간 접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요거 만나긴 만났는데 대소가 바뀌었잖아. 이런 건 교차되는 거예요. 접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이제 접하는 건데 이걸 이제 식으로는 우리 어떻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곡선을 손으로 예쁘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식을 생각해야 되는데 식으로 따질 때 힌트가 되는 건 뭐냐면 요 점에서 만약에 접선을 긋는다고 치면 fx 입장에서 접선 그어도 저 초록색이 될 거고 gx 입장에서 접선을 그어도 이 초록색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역시나 접점이기 때문에 요 점의 x좌표가 a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접점의 좌표가 a라는 것만 알아차리면 fx와 gx 모두 다 a에서 만나고 저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동일하더라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다? fa랑 ga랑 같은 거고 f'a랑 g'a랑도 같은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얘가 바로 두 곡선이 x좌표 a에서 접할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관계식이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두 직선이 완전히 똑같다 하시면 기울기랑 y절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두 곡선이 접할 때 써먹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좀 하도록 하시고요. 예제 문제 보러 가죠. 오른쪽 페이지에 예제 1번 보시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4에 접하고 기울기가 4인 직선 두 개가 있는데 y절편 찾아가지고 길이 구해보세요거든요. 사실상 접선이 구하라는 이야기죠. 주어진 게 뭐냐면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4다 그랬잖아. 접점의 좌표 찾아야죠. 어떻게 찾는다고?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8이고 얘가 4가 되도록 하는 x좌표 찾으시면 그게 접점의 x좌표 두 개라고요. 그죠? f'이 4다. 넘기시면 x제곱이 4니까 x는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두 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기울기 4인 직선이 x좌표 2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두 군데서 그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찾았으니까 이제 함수값 찾아야죠. 2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4 아니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12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봐야지. 맞니? 12 마사. 그죠? 이렇게 두 개고요. 이거 두 개가 이제 접점의 좌표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점이랑 기울기 4 가지고 직선 하나 만드시면 되고 요 점이랑 또 기울기 4 가지고 하나 만드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얘 가지고 만들면 y 더하기 4는 4의 x 마이너스 2. 얘 가지고 만들면 y 마이너스 12는 4의 x 더하기 2. 뭐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요거 두 개로 y절편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접점의 좌표를 찾는 것이 포인트더라. 뭐 그 이야기고요. 유제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할 얘기 많아서 오늘은 유제는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건 평균값 정리,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 이야기인데 이거는 무슨 정리라는 건 그냥 당연한 소리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내용은 이런 건데 사람 이름이겠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또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첫 번째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두 번째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세 번째로 FA와 FB가 같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F'C가 0이 되도록 하는 점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이제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증명할 때 최대 최소의 정리를 이용하는데 뭐 그거는 증명 책이 없죠. 증명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내용은 좀 파악하시면 좋은데 물론 이거 정리니까 외우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림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거라고요. 여기를 x좌표 A라고 치고 여기를 x좌표 B라고 생각을 해보면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 끊어지면 안 되고요. 스무스하게 그림 그릴 건데 FA랑 FB가 같다는 건 함수값 둘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FA가 여기라고 치면 FB는 여기서 끝나야 되고요. 이 안에서 손 떼지 않고 스무스하게 그림 그릴 거라고요. 예를 들면 이 따위로 생겼다고 치면 이 안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3개나 있는 거지. 그죠? 3개가 아니라 FA가 여기고 FB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하나는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지? 0이 되는 순간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롤의 정리인데 롤의 정리는 롤의 정리 자체는 별로 여러분한테 물어볼 게 없는 게 우리 내신할 때 이런 거 나오거든요. 뭐 A하고 B가 나오겠죠. 뭐 1에서 5 사이에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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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를 구하세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점 찾으세요라는 뜻이에요. 구간 안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 되는 점이 있으면 찾으세요. 그 얘기하는 게 롤의 정리예요. 얘는 딱히 별로 쓸 게 없고요. 저것을 조금 더 일반화 시켜 놓은 녀석이 평균값 정리인데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 중에서 약간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걸 먼저 항상 책에서 요걸 먼저 얘기하는 게 평균값 정리를 증명할 때 롤의 정리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걸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 얘가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는 얘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얘가 훨씬 더 일반적인 녀석이니까. 전제는 똑같아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젠 뭐냐면 평균 변화율 이랑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 C. X는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더라 라는 거예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존재해요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요 그림을 그냥 찌그러뜨린 것에 불과해요. 예를 들면 여기를 X는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보고요. 이제는 둘이 같지 않아도 되니까 뭐 여기를 FA, 여기를 FB라고 보면 여기서 요리로 가는 동안에 끊어지지 않고 스무스하게 그리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보면 평균 변화율은 이거잖아요. 그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 지금 이 그림에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두 개 있는 거지. 그죠? 있을 수밖에 없더라 라는 거라고요. 꼭 이런 그림이 아니더라도 뭐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얘하고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 여기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 그림을 그냥 찌그러뜨린 것에 불과하다고. 거꾸로 이 평균 변화율이 만약에 0이면 FA랑 FB랑 같아서 평균 변화율이 0이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한다인데 그게 바로 롤의 정리라고요. 그죠? 하필이면 FA랑 FB가 같은 경우가 롤의 정리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 평균값 정리는 얘도 이제 1차원적인 문제는 그런 거지. 뭐 1에서 5 사이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를 찾으세요. 그러면 평균 변화를 찾으셔야 되고 그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 갖는 점 찾으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산수를 좀 2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옆에 우리 예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평균값 정리를 실제로 우리가 문제에서 써먹을 때는 이렇게 주로 쓰게 되는데 내용이 이거야. 다항함수래요. 다항함수라는 말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그 소리예요. 그랬을 때 F0은 3이다 라고 되어 있고 0하고 4 사이에서 F'이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아무리 커봤자 2보다는 작아요인데 물어본 게 뭐냐면 F4의 최대값이거든요. 당연히 이 구간에서도 미분 가능할 녀석이기 때문에 F'이 2 이하예요 라는 말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저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 두 점 잡아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살펴보잖아요. 그래봤자 2보다 큰 경우는 없어요. 2보다 큰 경우는 없어요. 도함수가 2 이하야 라는 말은 이 구간 안에 들어있는 어떤 실수를 집어넣든 미분계수가 2보다 큰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고 미분계수가 2보다 큰 경우 없다는 건 평균 변화율이 2보다 큰 경우도 없다는 거야.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있다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2를 넘어가는 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도 2를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말에서 우린 뭘 찾아낼 수 있냐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4거든요. 나와 있는 건 0이고 만약에 4하고 0을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찾아본다고 치면 어쨌다. 이거 아무리 때려 죽여도 2보다 커질 수는 없다고요. 2보다 작으면 작았지 2보다 커질 수는 없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F4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4 넘기면 F4 빼기 F0이 8이겠다. 그죠? F0이 3이라고 했으니까 넘어가면 F4가 11 이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F4의 최대값이 11이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게 또 이제 그림으로
빨리 이해를 해보면 이런 건데 여기를 0이라고 보고 여기를 4라고 보고 이게 대충 이 정도 되는 기울기라고 생각해봐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이라고 해봐. 이거보다 더 가파르면 안 되거든요. 출발 여기서 할 건데 이거보다 더 가파르면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내려왔으면 아무리 가팔라도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더 이상 이거보다 더 가팔라지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4 집어넣었을 때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거든요. 이거 따라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바짝 붙어서 얘한테 따라 올라가야 겨우 여기에 닿을 수 있지. 여기서 조금이라도 밑으로 떨어져 내려오면 다시 위로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올라가려면 2라는 기울기보다 더 가팔라져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이걸 뚫고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가 되는 경우는 바짝 따라 올라가서 그냥 기울기가 2인 직선인 경우밖에 없더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밑에는 보시면 이제 뭐 t라는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뭐 나와 있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시고요.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뭐 답을 찾는 데는 별로 지장 없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 우린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2보다 큰 경우가 없다는 건 평균 변화율도 2보다 클 리가 없다. 다음 나오는 건 증가와 감소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로 그래프 그리는 거인데 그 증가 감소랑 극대 극소는요. 정의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정의가 무엇을 증가라고 하는지 무엇을 극대 극소라고 하는지 그걸 알고 계셔야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몇 가지 그 말장난들이 있어요.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고. 감소는 증가랑 반대니까 증가라는 걸 먼저 이야기해 보면 증가 또는 증가 함수. 이것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구간 안에 임의의 두 점 x1이랑 x2가 있는데 x1과 x2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 함수 fx는 저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그냥 손으로 다 쓰기 귀찮아서 키워드만 몇 가지 쓴 건데 구간 내에 임의의 x1, x2에 대해서니까 아무거나 두 개예요. 임의의라는 건 누가 오든지 이란 이야기니까 x1이랑 x2인데 x2가 더 크다는 건 점 두 개 중에 오른쪽에 있는 점이 위에 있으면 이란 뜻이야. 그죠? 구간을 딱 잘라서 봤는데 아무렇게나 두 점을 잡았더니 오른쪽 게 위에 있어. 아무렇게나 잡아도 오른쪽 게 위에 있어. 그렇다면 얘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치면 이건 증가하는 녀석이 맞죠? 증가 함수인 게 맞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은 요거 잠깐 멈췄다 가는 거거든요. 이 두 그림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아무리 작아도 이렇게 있을까요? f'x가 0이 되는 경우도 없어. 계속 0보다 큰 거고 얘는 f'x가 0 이상이 되는 경우예요. 근데 이건 증가 함수인 게 맞아요. 그죠? 얘는 증가 함수인 게 맞아? 요 순간에 잠깐 접선의 기울기 0이긴 한데 한순간만. 그럼 이건 증가함수인 게 맞을까? 증가함수인 게 맞죠? 증가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한다고요? 함수값으로 판단하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게 위에 있으면 두 개 골라서 오른쪽 게 위에 있으면 증가야. 지금 얘는 요 순간에 접선이 0이긴 하지만 어쨌든 점 두 개 잡으면 오른쪽 게 위에 있잖아요. 그죠? 왼쪽 게 밑에 있고 오른쪽 게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얘도 증가 함수인 게 맞다고요. 그지? 그런데
이걸 쳐다보고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뭐냐면 아 그러면 증가함수 그러면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증가함수이구나. 이건 참이거든요.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0보다 크면 증가함수인 게 맞지. 그런데 0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면 얘 때문에 그런 거거든. 0이 되는 순간이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증가함수이면 f 프라임 x가 0 이상이면 되는구나. 이러면 되지. 그죠? 그런데 또 이것의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 이런 그림인데 요 구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딱 0인 거야. 계속 증가하다가 여기서 0 되고 그 뒤로 또 증가하는 거거든요. 얘도 굳이 쓰자면 f 프라임 x는 0 이상이지 0보다 큰 거랑 0이랑 0보다 큰 거니까. 그런데 이건 증가함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 구간에서 두 점을 골라버리면 오른쪽 게 위에 있지 않잖아요. 임의라는 말은 아무렇게나 두 개 골라도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요. 그죠? 왜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런 짓거리를 하냐면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게 첫 번째인데 다른 것보다 구간 내에 임의에 그랬잖아요. 무수히 많은 점이 있을 텐데 그 점들의 함수값을 다 비교해서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판단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잖아요. 점의 개수는 무한대개거든. 그지?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이걸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도함수를 이용해서 파악해보고 싶었다는 거야. 그 구간 안에서 f'x는 우리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도함수를 활용해서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한번 판단해보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빨이 약간 안 맞아요.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야. 본 것처럼 증가함수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포함하는 건데 f'x가 0 이상 그러면 이거 두 개거든요. 약간 안 맞지. 그죠? 이런 이상한 오류들이 생겨난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만 가지고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f'x 도함수를 이용해서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거고요. 다행인 거 하나는 뭐냐면 요 마지막에 오는 세 번째 그림 그게 요 역이 성립하지 않는 요 발레인데 이거는 이제 개념할 때 여러분 약 올리려고 나오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이렇게 생긴 걸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간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다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는 갑자기 상수함수가 되고 다시 올라가 굳이 구간을 잘라서 새롭게 정의하지 않는 이상 이런 그림 잘 그려지지 않을 거라고. 다항함수는 이런 거 없잖아요. 계속 구겨져야지. 그죠? 그래서 다행인 건 뭐냐면 만약에 fx가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면 이렇게 생긴 발레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증가 또는 증가함수라는 말이나 f'x가 0 이상이라는 말이나 같은 것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이걸로 이거라도 기억하고 있으라고요. 증가 그러면 0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렇게만 말하면 오해할까봐 제가 계속 도망갈 구멍을 만드는 건데 원래는 이거 두 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증가냐 감소냐는 증가냐 감소냐의 정의는 함수값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작으냐라고. 근데 이걸로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동원해가지고 판단을 하자고 이걸 끌어들인 거야. 실제로는 약간 와꾸가 안 맞, 뭐라고 해야 돼? 이빨이 딱 안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나게 될 대부분의 녀석은 이렇게 생긴 거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문제 푸는데 아주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책에 없나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면 비슷한 말로 증가 상태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것도 용어니까 뭐
은근슬쩍 책에 나오기도 하고요. 저도 수업할 때 저도 모르게 계속 쓰기 때문에 미리 하는 김에 정리를 하고 가자면 이 증가 상태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그냥 h가 양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fa-h fa 더하기 h 이걸 만족하면 x는 a에서 fx는 증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는 뭐냐면 이 녀석은 구간에서 점 두 개를 뽑아서 오른쪽 게 위에 있으면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고요. 얘는 A라는 점이 있는데 A 빼기 H는 왼쪽이란 이야기죠. A 더하기 H는 오른쪽이란 이야기고요. 아주 작은 양수 H 그래서 조금 왼쪽 조금 오른쪽이거든. A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왼쪽 약간 오른쪽에 있는 점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약간 왼쪽 건 밑에 약간 오른쪽 건 위에. 이렇게 생겼으면 이 점이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얘는 구간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얘는 한 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fx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 그러면 얘 이야기하는 거고 한 점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 그거 할 땐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점의 좌우만 살펴보겠다는 거야. 아니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 A-H는 왼쪽에 있고 밑에 있고 A 플러스 H도 밑에 있으면 이건 증가 상태가 아니지. 근데 그 점, 그러니까 그거는 구간에서는 증가 상태가 아닌데 점 A에서는 증가 상태가 아니야. A에서는. 요 점에서 증가 상태가 아니지. 이걸 만족하면 증가 상태라고 하는데 이걸 만족하지 않으니까 증가 상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걸 네가 이거 증가 상태라고 못을 박아놓고 나서 이게 틀린 거 아닌가? 이게 아니고 이거에 부합하면 증가 상태야.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증가 상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증가 상태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찬윤이가 말하는 게 어느 지점에서 약간 사실은 교과서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데 이 증가냐 감소냐를 이야기할 때 이 구간을 열린 구간이라고 해야 할지 닫힌 구간이라고 해야 할지 교과서에서 명확하게 얘기 안 하거든요. 이런 그림이 만약에 그려졌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그 구간에 요 끝점을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약간 애매하다는 거야. 요 점을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지? 근데 이 점을 포함한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거든. 뭐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오른쪽 게 위에 있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 점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는 책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이제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돼. 아, 그럼 증가하는 구간 내에 있는 애들이랑 증가 상태에 있는 점들을 모으면 똑같은 건가? 얘와 얘를 이어가지고 이 구간 안에 있는 애들 다 모으면 얘인가? 이 구간 안에 있는 애들, 얘네들 다 모으면 얘가 되는 건가? 이렇게 둘이 연결을 하려고 해서 그런데 굳이 그렇게 연결하지 마세요. 얘는 구간에서 판단할 때 이런 툴을 쓰는 거고 점에서 판단할 땐 이런 툴을 쓰는 거야. 물론 이 그림에서 보면 증가하는 구간 내에 있는 점들은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게다가 이제 요 꼭대기에 있는 요 점 자체는 얘를 만약에 닫힌 구간이라고 쳐서 얘를 포함시키잖아? 그럼 이거보다 오른쪽 점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구간에서 잘려 나갔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 둘을 연결하고 싶으면 이걸 열린 구간이라고 생각해야 그래서 오른쪽 점, 왼쪽 점이 다 생길 수 있어. 그죠? 얘도 옆에 있는 예제 문제 한번 보러 가죠. fx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 되어 있고 구간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에서 증가하고 구간 마이너스 2에서 감소한대요. 지금 보면 증가냐 감소냐 할 때 열린 구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확히 책에서 열린 구간에서
닫힌 구간에서 라고 딱 못을 박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좀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열린 구간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선 증가했고 마이너스 1이랑 2에서 감소했다는 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f 프라임 x가 0 이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 있을 땐 f 프라임 x가 0 이하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그래서 x가 2 이상이면 증가야 감소야? 모르는 거야. 감소해도 상관없다고요? 이런 얘기야. 요 구간에서 감소한다는 말이랑 감소하는 구간이 이거야 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요 구간에서 감소 그러면 나머지는 신경 안 쓰겠다는 거고 감소하는 구간이 이거야 라는 말은 여기서만 감소했다는 거야. 다른 데선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말에서 보면 여기서는 증가했고 여기서는 감소했으니까 이 뒤로는 아무렇게나 와도 신경 안 쓸 거야 이런 뜻이라고. 그림이 아마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여기에 극소라고 했을 때 요 사이 어딘가에 아마 2가 꽂혀 있겠지. 딱 여기가 2가 아니어도 됐다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살펴보면 f 프라임 x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0 이하고 마이너스 1보다 커질 때 0 이상이고 0 이하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긴 해야겠다. 그죠? 2차 곡선이야.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 f 프라임 x 여기를 마이너스 1 여기를 2라고 쳤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양수였다가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서는 음수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 어딘가에서 올라가 주기만 하면 되더라 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다?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딱 0이라는 값이고 f 프라임 2라는 값은 0 이하라는 값을 가져야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 A와 B의 식을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뭐 최대값 찾으세요인데 이거는 A, B가 하나의 식으로 나올 거고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문자를 하나로 통일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밑에 유제 하나 잠깐 말로만 보고 가자면 유제 4번인데 푸는 건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함수 fx가 3차인데 1대1 대응이 되었으면 좋겠대. 3차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인 거야? 계속 증가만 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도 그래프 개형 설명하면서 원래 했어야 할 이야기인데 나왔으니까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1대1 대응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가만 하던가 계속해서 감소만 해야 되고 그럼 f 프라임 x가 계속 0 이상이든가 계속 0 이하든가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계속 0 이상이다 라는 말이고요. 완전히 똑같은 표현으로 함수 fx가 역함수를 갖도록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다 같은 말이니까 기억하시고 다음에 나오는 건 극대 극소인데 이 극대와 극소도요. 정의가 매우 중요하고 그 정의를 가지고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극대는 x는 a를 포함하는 웬만하면 키워드만 쓰려고 하는데 다 중요한 단어들이어서 안 쓸 수가 없어요.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a에서 극대이다. 그리고
FA를 극대각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는 뭐냐면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고요. 이 말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외우고 있어야 극대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요. 얘도 증가 감소했을 때랑 비슷한데요.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뭘로 판단하는 거냐면 함수값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FA는 숫자야. A, FA라는 숫자. 그거보다 fx가 다 작대요.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왜냐하면 A를 포함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x에다 A도 넣을 수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fx가 FA보다 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 이 FA가 바로 극대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극대라는 말의 영어 이름이 뭐냐면 로컬 맥시멈인데 그냥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어떤 구역에서 최대값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만큼은 얘가 최대값이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그걸 극대라고 하거든요. 구간 안 잡고 실수 전체에서 그러면 최대값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그죠? 전체에서 그러면 그냥 맥시멈이니까 최대값인데 얘는 어떤 구간에서 최대값, 이 지역에서 짱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이런 걸 극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흔한 그림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런 점 극대점이 맞아요. 얘를 포함하고 있는 구간 자를 거야. 열린 구간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면 모든 애들이 다 얘보다 작죠. 거꾸로 말해서 얘보다 큰 놈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극대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심지어 이렇게 생긴 건 어때? 이 점. 이거 극대점? 맞아요. 뾰족하지만 극대점이 맞다고. 얘를 포함한 구간 잘라서 보면 이거보다 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극대가 맞아요. 극대 극소의 정의에 보면 미분 가능하다 이런 표현 없잖아요. 미분 가능성은 극대 극소로 파악하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요. 이런 건 어때? 얘는 극대점이 아니야? 극대점이? 맞아요. 얘를 포함한 열린 구간 잘라서 보면 이거보다 큰 거 없잖아. 왜? 그럼 이건 구멍 뚫린 거잖아. 얘지. 이거잖아요. 이거보다 큰 녀석 없기 때문에 얘도 극대가 맞아요. 역시나 뭐 A에서 연속이어야 돼 이런 얘기 없잖아. 그죠? 연속이든 아니든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도 당연히 극대가 되겠죠. 이런 애들은 어때? 극대가 된다 안 된다? 극대다 아니다? 극대 맞다. 구간을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요. 어떤이라는 표현이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만족하는 거 하나라도 만들 수 있으면 이런 뜻이거든. 이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는 열린 구간을 하나라도 만들 수 있으면 그건 극대인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크게 그린 건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얘보다 큰 거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잘라보면 얘보다 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극대가 맞다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그림으로 이런 건 극대가 된다고 안 된다고? 극대가 된다고. 그죠? 이렇게 자르면 되니까 바로 옆으로 이렇게 바짝 잘라버리면 되니까. 그죠? 이건 어때? 극대다 아니다? 극대? 맞다. 그죠? 얘를 포함한 열린 구간 잘라보면 이거보다 큰 거 없으니까. 다 같거나 작잖아요. 이건 어때? 극대다 아니다? 극대? 맞다. 얘보다 큰 거 없잖아요. 심지어 극소이기도 해요. 그죠? 이 점은 극대점이기도 하고 극소점이기도 하다고. 무슨 말인지 되죠? 정의에 따르자면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런 이상한 그림들을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단할 땐 저 정의 가지고 당연히 판단하는 건데 다행인가? 우리가 만나게 될 녀석들은 이런 그래프 잘 없죠. 이런 거 잘 없고요. 주로 이런 거예요. 다항함수. 주로 이렇게 생긴 녀석 아니면 고작 요 정도? 미분 불가능한 거 정도? 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지금처럼 이걸로 판단하면 되는데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고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 녀석이면 그때는 뭘로 판단할 거다? 이거 가지고 판단할 거다. 증가와 감소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f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극대라는 점은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증가하는 거고 오른쪽은 감소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야 극대가 되긴 하거든요. 다항함수라면 미분 가능하다면.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을 우리 어쨌든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뭘 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이용해서 해보자면 f'x가 양수였다가 0이 되고 음수가 되는 거지 요때가 바로 극대가 되는 점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f'x가 음수였다가 0 되고 양수가 되면 이런 애들은 이제 극소가 되더라 뭐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극대점이나 극소점 합쳐서 이제 극점인데 극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0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항함수라면. 미분 가능하다면. 근데 헷갈리는 것도 이런 거지. f'x가 0이라고 해서 극점인 건 아니에요. 그죠? 왜 안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런 거.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지만 이건 극점이 아니죠. 아까 예를 든 게 이건데 요 점 증가 상태에 있는 점 아니야. 감소 상태에 있는 점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잖아. 아니면 이렇게 생겼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증가 상태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극점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최종판이 뭐냐면 어떤 식이 나와 있을 때 그것이 극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 극점을 찾는 방법. 얘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일단은 f'x가 0이 되는 점을 먼저 찾긴 찾아야죠. 어쨌든 극점이라면 접선의 기울기 0이긴 할 것이기 때문에 0이 되는 점을 일단 찾아요. 찾고 나서 극점이 아닌 점들을 추려내는 거지. 극점이 아닌 점을 추려내겠다는 건 이 f'x의 0이 되는 점의 좌우에서 f'x의 부호를 살펴본다. 관찰. 그래서 부호가 바뀌면 극점인 거고 안 바뀌면 극점이 아닌 거고. 그죠? 0이 되긴 했는데 그 점의 좌우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면 극소, 플러스에서 플러스면 증가 상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면 감소 상태. 그런 이야기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극점인지 아닌지를 찾아보시면 되겠다. 라는 거고요. 이게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3, 4차 함수 그래프에 개형되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 증가감소나 극대극소 이런 애들이 우리는 이제 매번 3차 함수, 4차 함수 요 정도만 볼 것이기 때문에 많이 쓰일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좀 복합적인 녀석들 우리는 배우지 않을 거지만 미적분에 가서 보시면 똑같이 하거든요. 복잡하게 생긴 녀석들 막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이런 애들이 섞여있는 더럽게 생겨먹은 녀석들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걸 이용한다고요. 우리 옛날에 했던 증간표 같은 거 생각해보면 되거든요. 뭐 양쪽 극한값도 찾아보고 점근선 있는지도 찾아보고 뭐 지금처럼 극대극소 있는지도 찾아보시고 그 구간 안에서 증가 감소 살펴서 대략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본다고요. 근데 그게 하다 보면 알지만 우리가 맨날 하게 될 3차나 4차의 경우엔 어차피 정해져 있다. 몇 가지로. 그래서 그것들을 차라리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딱 넣어두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거고요. 이 3차 함수 이렇게 생긴 녀석의 그래프 개형을 살펴볼 텐데 크게 보면 세 가지였다고요. 그죠? 세 가지로 분류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얘 때문이지. f'x가 3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편의상 a가 양수인 경우만 얘기할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야. f'이. 근데 얘가 왜 세 가지 그림이 되냐면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f'x를 먼저 그려볼 텐데 이걸 x축이라고 했을 때 f'x가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2차 곡선이고요.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니까 이제 뭘로 판단할 거냐면 판별식으로 하겠죠? 요 녀석의 판별식. 이것의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0인 거, 0보다 작은 거인데 이 각각의 경우마다 실제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 점이 f'이 0이 되는 점이고 요 점이 f'이 0이 되는 점인데 이 점의 왼쪽 오른쪽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걸 보니 증가하다가 감소했다는 이야기고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거 미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동글동글하게 그리시면 되죠. 그래서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거지. 그죠? 두 번째 얘는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긴 하는데 이 점의 왼쪽에서도 증가, 오른쪽에서도 증가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증가하는 녀석이에요. 접선의 기울기 0이긴 하지만 증가 상태에 있는 점이고 어쨌든 얘도 그림은 예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동그랗게 그래서 얘는 요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지겠죠. 요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 0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녀석이다 라는 거고요. 얘는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점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양수인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더 양수여서 그렇지 얘도 여전히 양수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녀석이더라라는 거지. 그죠? 이 두 개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얘는 요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 0이고 얘는 아무리 작아도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그림이 그려진다. 개형은 총 세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중요하니까 다시 표시를 하자면 요거 두 개가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점이야. 얘가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점이고 얘는 0이 아니에요. 0 되는 점이 없다고요. 그래서 요 그래프 세 개를 구분하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몇 개 있느냐 가지고 구분하시면 되고요. 고작 세 개밖에 없지만 편가르기를 좀 하자면 어디서 갈라지게 될 거냐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 갈라지냐면 얘는 극대극소가 모두 다 존재하고요. 이건 극대극소가 없으니까. 그죠? 얘네들은 역함수가 있고요. 얘는 역함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잘라서 극대극소가 있는 거와 없는 거 이렇게 바로 갈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지.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그림 이야기하는 거니까 3차의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구나 라는 뜻이고요. 3차가 f'x의 3차가 극대극소 없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증가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감소했으면 좋겠어요. 1대1 대형이었으면 좋겠어요. 역함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은 전부 다 f'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이 f'의 판별식을 요 녀석 판별식인데 이거 짝수라서
b제곱 마이너스 3ac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도 있거든요. 3차 함수에 극대극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는 거로 b제곱 마이너스 3ac라는 식을 써놓은 책도 있는데 뭐 굳이 그거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f'의 판별식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이거 가지고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4차도 정리를 하자면 ax 4제곱, bx 세제곱, cx제곱, dx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얘도 옆에서 한 것처럼 이것의 도함수를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f'x가 4ax 세제곱, 3bx 제곱, 2cx 더하기 d 이렇게 생겼는데 이 3차 곡선의 개형이 원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다 나누어서 생각해야 하지만 좀 간략하게 이렇게 보자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고자 했던 건 f'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몇 개 있느냐를 기준으로 나눈 거니까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몇 개 있느냐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세 가지로만 나누면 된다는 거야. 요 녀석이 x축이랑 많이 만나봤자 3번이고요. 적게 만나면 한 번은 만나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이 0이 되는 점이 몇 개 있느냐로 나누시면 되고요. 해보면 이런 거지.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3번 만나는 건 이런 거지, 이런 거. 이렇게 생기면 3번 만나는 거예요. 2번 만나는 건 이런 거죠. 아니면 뭐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2번 만나는 거고요. 한 번 만나는 건 이런 거지. 그죠? 이렇게 생겼든가 아니면 뭐 계속 올라가는 녀석. 이런 녀석 뒤에 있는 거. 뭐 이런 애들이 이제 한 번 만나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0이 되는 점이 3개냐, 2개냐, 1개냐를 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고 이 각각의 경우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동글동글하게 그리시면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f'x가 이렇게 생겼으면 fx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얘는요. 얘하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감소, 증가, 멈췄다가 증가, 감소, 증가, 멈췄다가 증가. 동글동글하게 그리면 좀 다른 색깔로 그릴까요?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건 그냥 편의상 얘로 그림을 그려보자면 감소, 증가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약간 뭐 이렇게 꼬불통 이렇게 하긴 해요. 그죠? 요런 구간들이 있으면 꼬불통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야. 그죠? 얘도 그어보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애들이 극점인 거고 얘는 요거 하나만 극점이에요. 요거는 극점이 아니야. 그죠? 증가 상태에 있는 점이고요. 얘도 요거 하나가 극점이에요. 여기는 극점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얘도 편을 가르자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이유는 극점 3개, 극점이 하나씩. 극대점 하나, 극대점이 없어요. 극소점이 2개, 극소점이 하나씩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류를 할 때 문제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극점이 3개였으면 좋겠어.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극대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극소점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표현하는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이거인지 이거인지를 그림으로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얘나 얘가 되려면 4차 가지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3차를 괴롭히셔야 된다고요. 이 f'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몇 개인지를 가지고 파악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행인 건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물어볼 땐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뭐 되게 어렵게 생긴 건 안 나올 거예요.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어차피 인수분해밖에 없는데 되게 어려운 인수분해 나오지 않을 거라고. 금방 찾을 수 있는 녀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시간이 막 없지만 그래도 요 이야기는 해야 돼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요거 같은 경우에 4차 함수에서 이제 뭐 요런 데다 미지수 같은 걸 끼워 넣어 가지고 개수들에 4차 함수가 뭐 극대 극소 모두 다 같도록 뭐 저 A의 범위를 구해 보세요. 뭐 B의 범위를 구해 보세요.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아니면 뭐 이런 형태가 되도록 찾아보세요. 뭐 하는 거 나올 때 요 녀석을 1차와 2차로 이렇게 쪼개거든요. 어쨌든 요 녀석이 실근이 몇 개 있느냐를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정하는 건데 얘 나름대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1차와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럼 1차는 실근 하나는 찾은 거고요. 뒤에 오는 2차가 실근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3차 실근의 전체 개수가 결정이 날 텐데 만약에 내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거 하려면 1차 하나는 찾았으니까 됐고 요 2차가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를 가지면 되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1차 하나 찾았고 2차가 서로 다른 두 개인데 이렇게 둘이 겹치면 안 돼요. 겹치면 안 된다고.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얘랑 똑같은 근을 갖는 경우는 제외해야 된다고. 반대로 이런 경우들을 만약에 찾고 싶으면 1차는 무조건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위로 넘어와서 요 2차가 아예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얘나 얘를 찾을 때 4차 함수에 극점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3차가 실근 하나만 가지면 되는데 실근 하나를 이미 찾았거든요. 그럼 나머지 얘가 아예 판별식이 0이든가 0보다 작으면 된다고. 0보다 작으면 이거 얘기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중에서도 얘랑 겹치는 경우면 3차 전체 입장에서 보면 실근이 두 개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된다는 거야. 그죠?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얘랑 공통근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경우도 생각은 하셔야 된다고요. 옆에 예제 하나 더 하고 안 넘어가냐? 왜 이래? 하자 빨리. 함수 fx가 복잡하게 생겼네요. 모든 극값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상수 a를 구해보래요. 극점 찾으세요라는 말이고요. 어쨌든 극점 찾는 방법은 미분해서 0 되는 값 찾으셔야겠죠. 미분할 건데 곱하기로 연결돼 있거든. 뭐 곱미분 하셔도 되지만 간단하니까 그냥 전개하자고요. x 4제곱 빼기 3분의 4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a예요. 미분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8x고요. 인수분해 해보면 4x에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0이 되도록 하는 점이 이렇게 세 개가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2 이렇게 F'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 걸 보니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2에서 F'X가 아마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fx를 찾아보면 어떻게 생겼을 거다? 마이너스 1, 0, 2를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라고요. 그 값은 얘하고 이렇게 세 개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 F-1은 1 더하기 3분의 4 빼기 4 더하기 A고요. F0은 A고요. F2는 16 빼기 3분의 32 빼기 16 더하기 A 이렇게 생겼네요. 맞냐 이거?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가지고 A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분해서 0이 되는 점 찾으시고 원래는 요 점의 좌우에서 부호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다고. 4차네 미분해서 3차인데 3차가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러면
극소, 극대, 극소 순서대로 나오겠지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증감표를 그려보거나 증가 감소를 파악해 보지 않아도 요 세 점에서 극점일 거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여기 도함수의 활용 단원의 레벨 3까지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할 거니까 평일에 이 부분 공부하시고요.